어머니, 이젠 저희가 모실 때가 되었죠.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모든 게 편안해지실 거예요. 김영자 여사의 손은 거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지금은 펜을 든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시장 한 구석에서 채소를 팔아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곧 자신의 편안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투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며느리 최은주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자 여사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감춰진 야망과 이기적인 현실주의가 번뜩이고 있었으나 영자 여사는 그저 효심 깊은 며느리의 진심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상가 건물과 예금, 평생 일군 모든 재산이 아들 박선우 씨와 며느리 최은주 씨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안과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불안감은 영자 여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행 업무나 병원 예약조차 며느리에게 의존해야 했던 그녀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아들 부부에게 더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박선우 씨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말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내와의 불화를 피하고 싶어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나약한 태도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영자 여사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이별하는 듯한 묘한 허전함이 그녀의 마음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안도감으로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은주 씨는 영자 여사의 서명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재산을 자신들의 손에 넣었다는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는 그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애매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아내의 강한 주장에 결국 설득되어 버린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산 증여 후 며느리 최은주 씨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살가웠던 손길은 점차 줄어들고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계산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지만 애써 외면하려 노력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그녀의 불안감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용돈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했던 지갑은 어느새 얇아져 있었고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마다 왠지 모를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영자 여사의 외출을 제한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점점 좁고 답답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은주 씨는 어머니, 다음 주에나 시간 되는데 그때까지 좀 참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서운함과 함께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이라도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이라 생각했던 터였습니다.
아들 박선우 씨는 이런 상황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며 엄마 은주도 힘들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아내와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그의 모습은 영자 여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영자 여사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결정이 옳았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편안할 것이라 믿었던 노년이 오히려 불안과 허전함으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절했던 모습이 이제는 계획적인 연극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자신이 의지했던 아들 부부에게 실망감을 느끼며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 현실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최은주 씨는 영자 여사의 오래된 집을 팔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낡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보다 저희 아파트 근처 오피스텔로 오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저희가 옆에서 더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합리적이고 따뜻하게 들렸지만 영자 여사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 박선우 씨마저 아내의 의견에 동조하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은주 말이 맞아. 우리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 결국 영자 여사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정든 집을 떠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영자 여사에게는 너무나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살림살이들은 대부분 버려지거나 사라졌고 그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작고 불편한 공간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혼자 오피스텔에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느리 은주 씨는 종종 찾아와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도와주었지만 그 이상의 깊은 대화나 따뜻한 교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영자 여사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너무 핸드폰 오래 보지 마세요. 눈도 나빠지고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영자 여사가 외부와 소통하는 통로를 점차 차단하는 행위였습니다. 영자 여사는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자신을 느끼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선우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불만을 회유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눈은 어머니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고 아내와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영자 여사의 마음은 황량한 벌판처럼 공허했습니다.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했던 노년이 이제는 춥고 외로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여사는 오피스텔 현관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며느리 최은주 씨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는 친구와 통화하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참, 시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순진해서 말이야. 뭐 좀만 말해주면 다 믿으니 편하다니까. 영자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믿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진심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귓가에는 은주 씨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영자 여사는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보관해 두었던 통장 명세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재산에 대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심의 벽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손자가 오피스텔에 놀러 왔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여러 가지를 검색했습니다. 그때 한 유튜브 영상 광고가 영자 여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후회한 노인들,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노인들의 절망적인 표정과 후회 가득한 목소리는 영자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영자 여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은주 씨가 자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박선우 씨마저 변해버린 것일까 하는 생각에 그녀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가 겹쳐지면서 결국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한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영자 여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느리 최은주 씨는 병원에 찾아와서는 어머니,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며 노골적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 말에 더할 수 없는 서운함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은주 씨는 간병인을 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간병인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간병비조차 아끼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영자 여사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홀로 병실에 남겨진 영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함에 잠겼습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는 병실은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아들 박선우 씨는 가끔 병실을 찾아왔지만 아내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의 변명은 영자 여사의 마음에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영자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자신의 결정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고 마음속의 절망은
깊은 어둠처럼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의지마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병실에서 홀로 지내던 영자 여사의 머릿속에 문득 섬광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가 보여주었던 유튜브 광고 영상에서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후회한 노인들이라는 문구를 본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피스텔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소형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자 여사만의 비밀스러운 보안 영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기력을 쥐어짜 영자 여사는 몰래 손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병실을 찾아온 손주에게 어렵게 부탁하여 그 보안 영상에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의 부탁에 순수하게 응했습니다. 병실의 작은 모니터 화면에는 영자 여사가 살던 오피스텔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며느리 최은주 씨는 친구와 통화하며 경멸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네 재산 다 빼먹고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그만이지 뭐. 치매라고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영자 여사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과 함께 온몸의 세포들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속에는 아들 박선우 씨가 은주 씨와 대화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 씨는 은주 씨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집세서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영자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은주 씨가 영자 여사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자 여사의 명의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설마. 영자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화면 속의 잔혹한 진실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규와 함께 극심한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던 영자 여사는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강철 같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은 이제 그녀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로 변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손자에게 연락하여 모든 증거 영상을 조용히 확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퇴원 후 영자 여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영자 여사가 가져온 증거 영상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 최은주 씨와 아들 박선우 씨의 대화, 재산 인출 장면, 그리고 대출 시도 정황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영자 여사에게 재산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영자 여사는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장함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심판과 자신의 의지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의 걸음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아닌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아들 박선우 씨와 며느리 최은주 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영자 여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하지만은 않았고 깊은 슬픔과 함께 강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영자 여사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켜고 보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은주 씨의 조롱 섞인 통화 내용, 선우 씨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대화, 그리고 영자 여사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아들 부부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은주 씨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선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 앞에 놓이자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동산 투기에 실패하여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선우 씨 또한 뒤늦게 어머니에게 죄송함을 토로하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 여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애써 억누르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언과 함께 영자 여사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를 용서하되 재산의 일부를 되찾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직접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뼈저리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 어미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단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은 끊을 수 없는 것일까? 나를 위해, 내 남은 삶을 위해 이제는 나 스스로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 후 영자 여사의 삶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신세대 노인이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벗어나
동년배 친구들과 활기찬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들 박선우 씨는 뒤늦게 효도하며 자주 실버타운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자신의 비겁함을 깊이 반성하며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최은주 씨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야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영자 여사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가족의 끈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과 노력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지금부터다.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는 그녀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버타운 생활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영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노년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겪었던 아픔과 배신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시니어들에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디지털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보안 영상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많은 시니어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댓글에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실버타운의 작은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마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박선우 씨와 며느리 최은주 씨는 영자 여사의 채널을 구독하고 그녀의 활동을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하며 진정으로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냈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며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지금부터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영자 여사는 이제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가 나눈 정다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잔잔한 위안과 건강의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나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